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정부 업무 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6개 부처 합동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까지입니다. 2022년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소상공인 피해 업종의 위기 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그리고 농축산물 공급요금 및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완전한 고용 회복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 안정망 확충,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농가 경영 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 경제 안정 추진, 마지막으로 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일상의 회복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기획재정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2월 22일 수요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6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들을 마련 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2021년 경제성과와 2022년 민생경제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올 한 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 민생 등 경제 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결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했고, 글로벌 경제 규모로 탑 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천 불 수준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고용도 위기 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고 하고요. 분배 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 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민생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인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소상공인 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 물가도 불안 요인으로 내재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하고요. 다음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건데요.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그리고 민생 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 안정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 정책 서민 금융 확대, 그리고 농촌 경제 안정, 문화 일상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제의 첫 번째로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 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손실 보상 측면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해서 손실보상 한액을 대폭 상향한다고 합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 5배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 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320만 명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3.2조 원 규모의 방역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담 완화 지원에 관련해서는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정책자금 집중 지원 및 임대료, 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기 지원 측면에서 위기, 폐업, 그리고 재도전 등 전 주기의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 문제점 진단과 경영 개선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 개선 패키지를 신설한다고 하네요. 다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체육, 공연, 전시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광 숙박에서는 관광기금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원금 상환 유예, 그리고 융자 지원 경감 등을 실시할 것 같고요. 체육적인 측면 보시면 융자 확대, 원금 상환 유예, 체육시설 방역용품 및 체육시설 고용 회복 등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공연하고 전시 영화 측면에서 보면 공연 영화 분야 현장 인력 6,800여 명을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을 2.1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회복 측면에 보시면 관광 체육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서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프로 스포츠, 숙박 대상 소비 할인권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과제 두 번째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를 보시면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수급관리, 제도 개선 등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영향을 총동원한다고 하네요. 물가 부처 책임제에 대해서 보시면 물가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 장관급 점검 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밥상 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서 2022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원자재 유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원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 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유류세 인하 효과 극대화를 통한 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과제 세 번째 일자리 회복 및 안정망 확충에 대해서 알아보면 안전한 회복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업 분야 맞춤형 지원에 정책 역량 집중한다고 하네요. 고용 여력 보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내년에도 약 16만 4천 명이겠죠. 해당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0.6조 원을 지원, 고용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시 연장을 한다고 하네요. 일자리 기회 확대에 대해서 보시면 범부처 협업으로 16만 명의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여기 K 디지털 트레이닝에서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느는데요.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등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6만 개의 직접 일자리는 연초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 보시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복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네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무 훈련, 일자리 경험 확산을 위해서 청년 친화적 기업 ESG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6%로 0.2%포인트를 상향했고, 그리고 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중소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분기당 30만 원 신규 지급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보시면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과제 네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계부채 관리 정책 서민금융 확대인데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소상공인 청년층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4에서 5%대로 정상화하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차주 DSR 적용 확대 등을 계기로 체계적 시스템을 관리 강화하고 분할 상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리 상승 위험을 대비했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 실용자 대출, 정책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당되시는 분은 꼭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금융 대응 조치에 대해서 보시면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서 나가되 저리 대출, 신용 회복 등 취약 부문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책 서민 금융 지원 측면에서 보시면 정책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신용 회복,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햇살론 뱅크 등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맞춤형 금융지원 측면에서 보시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관리 및 노령층 노후 대비를 금융이 적극 뒷받침한다고 하고요. 청년 희망 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죠. 이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을 본격 시행한다고 하고요. 취약 고령층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범위,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과제 다섯 번째로 농촌경제 안정인데요.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고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밀, 콩 자급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경영 여건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을 추진 및 보험료율 산정 단위 세분화를 한다고 하고요.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도 개선한다고 하네요. 농가의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한다고 하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농가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해서 보시면 논밭 형평성 제고 및 중소농 소득 안정, 그리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 지속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농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서 농가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 직불제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고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시면 우리밀 생산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농콩단지 배수 개선 및 공동 선별비를 지원 등 대규모 농콩 재배 활성화를 한다고 하네요.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농촌 사회의 안정망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측면에 보시면 가입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한다고 하고요. 저소득 농업인 및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 우대 상품 월 지급금 5%에서 10%를 추가하는 것을 해당 상품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1분기 내에 한다고 하고요. 의료적인 측면을 보시면 여성 농업인에게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안전에 대해서 보시면 기존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애급여, 그리고 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생산유통 측면에서 보시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청년농 보육, 임대팜 제공, 온라인 거래소 설치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공간 지원 체계에서 보시면 농촌 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인접 축사, 공장 등 정비를 한다고 하고요. 귀농 기춘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과제 6번째로 문화일상 회복인데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다시 누리는 문화일상을 회복하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별 행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측면에서 찾아가는 예술 행사 개최할 것 같고요.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문화 페스티벌 등 대면을 전환하고 성인,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스포츠 활동 측면에서 보시면 지역 스포츠 클럽에 전문 지도 강습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 리그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네요. 국내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보시면 2022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 주간을 운영하고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4,500km의 규모의 코리아 둘레길 조성을 완료한다고 하고요. 휴가지 원격 근무, 그리고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그리고 야간 관광 등 포스트 코로나 관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네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당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여러 가지 개선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개 부처 합동 2022년 업무 계획 발표를 이렇게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이 핵심 추진 과제 통해서요. 어떻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원에 포함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기획재정부에 접속하셔서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직접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아니면 여기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해당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을 기원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모두 가족과 연인들과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기원하면서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